자, 오늘 이 시간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SK증권의 조성우 부장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오늘 제가 두 분을 모시고 나서 굉장한 우려 반, 기대 반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타 강사시고요. 여기는 뭐 우리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예, 그만하겠습니다. 네, 예. 우리 또 대표님은 아시죠? 저와의 천적 관계로 인해서 많은 분들에게 또 재미와 웃음을 주는데 오늘은 정보를 집중적으로 주시겠다라는 다짐을 하고 들어오셨죠. 그렇다 치고요. 자, 집중적으로 시장 분석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양시장 일단 오르고는 있습니다. 두 분이 오늘 시장 전망이 궁금한데요. 업앤다운 어느 쪽 고르셨을까요? 먼저 확인해 보시죠. 자, 두 분 모두 네, 업 예.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업이다. 근데 어느 쪽이 업인지 오늘도 또 여쭙겠습니다. 우리 일타 강사님은, 네. 일타 강사님, 오늘 오전에도 일타 강사 활동하셨어요? 아니, 오늘은 저기 아침에 안 하는 날이라서. 금요일이니까 우리 예. 손지수 예, 과장님. 오늘 우리 저기 네. 손지수 차장이 오늘 차장님 하는 죄송합니다. 날이고. 예. 차장님. 제가 장중에 사실은 머나먼 여의도에서 충무로 네. 잘 안 오는데 네. 동시 때문에 왔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또 이제 우리 훈훈한 분위기에서 여러분 함께 시장 이야기 할 텐데 업을 주신 건 오늘 시장의 강세가 추가적인 6월 시장까지 좀 이끌어질 만한 강세로 보시는지. 예, 뭐 6월 한 FMC 직전까지는 그래도 좀 업의 기운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요 며칠 사이에 그 미국의 그 부채 한도 스트레스가 이제 해소되는 국면이고 네. 이래가지고 이제 6월 FMC에서 좀 이제 동결 전망이 조금씩 이제 우세해지고 있다 보니 전체적으로 좀 시장의 조금 투자 심리와 이제 상승 욕구가 좀 이제 반영이 좀 되고 있는 이런 국면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 상승 욕구가 수급에도 좀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수급을 보면은 이거 왜 이렇게 안 들어오지? 왜 이렇게 잠잠하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수급이 좀 약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오르는 건 뭐 그래도 오를 만한 종목들이 있어서 오르는 거겠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네. 오늘 수급을 볼 때 지금까지는 그랬거든요. 외국인들이 계속 사기 시작하게 되면 네. 시장 누르면서 선물 매도가 들어왔는데 오늘은 반대입니다. 현물도 사고 선물도 삽니다. 이런 날 보면은 대부분 오후장까지 강세 기조 이어갑니다.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이따가 외국인들이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지금 현재 선물 2,500개인데 한 5,000개 이상까지 사준다. 적어도 2,590 이상에서 끝나지 않을까라고 바라보면서 네. 오늘은 또 시장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거죠. 경기 민감 섹터. 경기 이게 민감 섹터. 오랜만에 움직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어제 중국에서 나왔던 PMI 지수가 차이신 제조업 지표가 의외로 50.9까지 나오다 보니까 물론 관방송 쪽은 엉망이지만 네. 이쪽은 잘 나왔다고 해서 시장 분위기가 요거 다시 좀 분위기를 맞춰가야 되지 않나라는 쪽에서 유가 올라오고 비철금속들 다 올라오고 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반응들이 지금 시장에 나온다라고 보는데 네.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런 경기 민감주 볼 때는 다 같이 움직이는 일관적인 모습들이 제일 중요한데 네. 이게 하나 딱 움직였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것이냐라는 부분들은 아직은 이제 첫 번째 시그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게 좀 확장되는 게 조금 더 보여줘야 되는데 네. 어떻게 살까요? 경기 민감주?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막 던졌습니다. 어떻게 살까요? 조성호 부장님. 아니요, 저는 그냥 저는 사실 편식을 해가지고 네. 뭐 다 오른다고 다 사지는 않고요. 편식을 한다라는 것은 잘 골라야 된다라는 건데 어떤 걸 고르시는 건데요? 저는 여전히 반도체 2차전이만 봐요. 여전히 예. 반도체 2차 전지. 예, 그거 어떻게 아니면 보면 뭐 가끔 테마 전화 좀 하고. 네, 사실 네. 이번 주 시장에서도 반도체 2차 전지가 계속해서 핑퐁을 했습니다. 네. 주초만 하더라도 2차 전지 중소형주 좀 쉴 때 대형주와 반도체가 함께 올랐고요. 또 반도체 오르다가 좀 쉬니까 2차 전지들이 다시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서 사실 오늘 시장의 가장 큰 그러니까 앞으로 내 포트에 어떤 종목 섹터를 좀 넣어야 할지 반도체냐 2차 전지냐 고민하시는 분들께 저희가 좀 해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전체적인 시장을 봤을 때 거래대금 자체가 워낙에 적어서 이렇게 방향성 탐색하기가 워낙 쉽지가 않은데 왜 이렇게 거래대금이 안 들어오는 걸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일전에 있었던 그 CFD 사태 계속 그 이제 이 나비 효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결국에 이제 이제 해프닝 이후에 신용 잔고가 이제 급격하게 이제 줄어들었다라는 네. 거죠. 사실은 거래 대금을
가장 좀 늘릴 수 있는 요건이 뭐냐면 레버리지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사실 거래 대금 증가에 기여하는 바가 굉장히 크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빠르게 이제 이렇게 좀 회전율이 높은 좀 그런 성격들이 있는데 일단 이제 그 부분이 일단은 좀 잠잠해졌다. 지금까지 이제 좀 거래 대금이 좀 늘지 않는 쪽에 영향을 좀 주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2차 전지 쪽이 이제 어쨌건 조정을 좀 많이 받았으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물리신 분들이 또 계시니까 네. 이제 사실 이제 안 물려 있으면 계속 돌아갔을 거래 대금이 여기에 이제 또 이제 잡혀 있는 영향, 요 두 가지가 좀 거래 대금이 늘지 않는 가장 큰 요인이 아닌가 봐요. 예. 그럼 거래 대금의 개선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 부장님, 아니 대표님 죄송합니다. 뭐 왔다 갔다 하시네요. 예, 괜찮습니다. 부장 대표님 뭐 많이 넘으니까 이게 예. 기억력이 가물가물합니다. 대표님은 거래 대금이 우리가 좀 살아나려면 어떤 환경이 돼야 된다고 보세요? 지금 시점에서 지수가 이제 한 2,600 저희 마의 저항이라고 하는 2,600선에서 네. 이제 주가가 이렇게 슬슬 다가왔을 때 지금 여기서 거래가 느는 게 좋을까요? 주는 게 좋을까요? 뭐 주는 답 게 두 개 좋은 게 아니에요? 아니죠. 늘어서 붙어줘야 확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거래량이 줄어야 돼요? 긴가민가 하면서 움직여서 여기까지 왔다가 네. 돌파하고 그 위에서 아유 지금이라도 그 위에서 터지게 되면 더 나은 거겠죠. 어. 네, 그러니까 지금 약간 2,600선 이번에도 저항 아니야라고 네. 하다 보니까 자신이 약간 없는 거죠. 아, 약간 지금은 좀 쥐고서 지켜보는 관망하고 있는 상황인 거군요. 쥐가 있으면 고양이가 있는데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고양이처럼 날렵하게 네. 이제 매물을 소화하고 넘어가는 건 아마 그 이후에 나올 가능성이 2600 높다라고. 이상에서. 예, 그러면 이제 사람들 반응이 돌파했다라는 쪽에 대한 기대감들이 더 커지겠죠. 아. 그러면 그거를 누가 하겠느냐라는 쪽은 뭐 당연히 외국인들이 하겠죠. 외국인이 그럼 지금 현선물 동반 매수하고 있는 이 상황이 좋은 거네요. 좋은 거죠. 그럼 이들이 2,600까지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안도랠리가 펼쳐지려면 그때 거래량이 확실해야 한다. 그렇게 저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조 부장님도 동의하십니까? 아니 뭐 저희 전국구 스타이신 김민수 대표님께서 네. 말씀하셨으면 네, 그런가 네. 보다. 아, 그러면은 그렇다. 네. 진리다. 네. 이렇게 보셔야 되는 아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그래도 조금 뭐 그러니까 사실 전국구 스타시니까 전 사실 이제 쪽방에서 뭐 제 소꿉놀이는 하는 존재라 사실 급도 안 되는데 안 쳐주셔 갖고 좀 민망한데. 근데 저는 사실 이제 좀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네. 저는 사실은 이 거래 대금이 증가하는 거는 전 2차 전지가 다시 올라가면 거래 대금이 다시 증가한다. 이건 네. 너무 진리예요. 왜냐하면 물려 있는 분들이 이제 풀리면서 가슴을 쓸어 내리시고 나서 이제 좀 약간 재정비 하신 다시 다음에 한번. 요즘에는 사실 뭐 저는 뭐 반도체 2차 전지 쪽에 좀 편식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 뭐 경기 민감지도 움직이고 움직이는 섹터 많잖아요. 뭐 바이오도 움직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쪽으로 또 이제 관점을 전환해서 또 이제 그쪽으로 또 수급이 이동할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뭐 2차 전지가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온다면은 뭐 거래 대금은 자연스럽게 증가할 거라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 네. 가지 환경 속에서 지수의 2,600 돌파와 2차 전지의 또 다른 상승이 야기되면은 지금 침체됐었던 거래 대금도 다시금 또 폭발할 수 있다는 이야기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이제 섹터별로 우리가 전략을 세워봐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는 반도체와 2차 전지가 둘이서 핑퐁을 해가면서 올라가고 또 내려가고를 반복을 했습니다. 두 분이 생각하시는 주도 섹터 그리고 내가 만약에 포트를 짠다면 어떤 섹터를 더 많이 비중을 싣고 갈지 OX 하고 싶으시니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O 하면 반도체, X 하면 2차 전지 한번 해볼까요? 두 분 한번 들어주세요. O 하면 반도체, X 하면 2차 전지. 예, 지금 반도체 뭐 어떻게 세모 둘 다? 둘 다. 아. 예. 저도 둘 다기는 한데요. 네. 그래도 좀 반도체 반도체 쪽에 쪽으로. 조금 더 무게추가 있습니다. 이유는 좀 덜 올랐다라는. 그렇죠. 네, 전 싼 걸 좋아해서. 싼 거. 근데 이게 또 삼성전자가 7만 원 넘고 하이닉스가 11만 원 넘으니까 네. 이게 지금 실적 대비해서 싸냐 이 얘기도 나와요. 물론 전망을 보면은 네. 지금 구간이 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 주식이라는 거는 네. 이제 미래의 그 기대를 지금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좋아지다 말 거냐 하면 네. 이 가격이 비쌀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시장 분위기는 반도체가 이제 계속 좋아지는 쪽으로 얘기들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벌써부터 가격 논란이 나와요 반도체에서. 그건 좀- 엔비디아 때문에 그런 거. 아니 아닌가? 엔비디아는 뭐 원체 뭐 이제 유별나게 혼자 좀 튀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제 그 친구야 가격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네. 뭐 그밖에 다른 어떤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업에서 가격 논란이 벌써부터 나올 필요는 없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쪽을 조금 더 비중을 싣겠다. 그러니까 2차 전지도 물론 좋지만 반도체 쪽을 조금 더 싣겠다라는 말씀하셨고요. 우리 대표님께서는 2차 전지 반, 반도체 반, 반반, 무 많이. 네. 그 멘트가 그리웠었습니다. 네. 근데 무 많이 해서 무 역할을 할 만한 섹터도 가져가야 돼요. 말씀해 주셔야 돼요. 의료기기.
의료기기. 의료기기 많이. 네, 그래서 뭐 일단 반도체 2차 전지. 싸다 비싸다 논리를 보게 되면 네.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엔비디아 올해 예상 실적 대비 지금 주가가 시총이 1조 달러 1조 들어갔죠. 달러 예. 돌파. PR로 장중에. PR로 보게 되면 네. 200배입니다. 이 정도 수준인데 그러면 싸다 비싸다 논란보다 이거는 이제 앞으로 생각보다 실적이 더 좋아서 그걸 낮추면서 나오는 성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겠죠. 네. 과거 엔비디아의 가장 높았을 때 고점에 그러니까 PR 밴드상으로 가장 높았을 때는 113배 정도쯤 됐습니다. 그럼 2배 정도 뛰어넘은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지금 미국에서는 이렇게 비싼데 하고 공매도 막 들어왔다가 지금 아닌가 봐 그러고 막 청산하기 시작하는 이런 혼돈의 국면들. 네. 이걸 봤었을 때 그러면 에코프로 비해 안 비싼데요? 이렇게 보면은 그런 논리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가격에 대한 논리보다도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확인이 되면서 나왔던 부분들을 이제 끌고 가는 변화가 얼마큼 더 확실하게 들어오느냐. 네. 한쪽으로 보게 되면 2차 전지도 뭐 그 길을 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반도체는 두 가지입니다. 사이클과 성장이죠. 사이클도 지금 이제 막 들어선 거예요? 사이클, 열심히 타야 되는 네. 이 사이클. 지금 막 들어온 거예요? 네, 이게 지금 여기서부터 나오는 사이클 저점이니까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반응에서 이제 업황 턴하는 부분들 좀 먼저 땡겨오는 부분들이 나오는 거고요. 네. 거기다가 성장은 AI가 끌고 가는 거죠. 네. 이런 쪽에서 성장이 지금 뭐 HBM3라고 하는 또 메모리의 성과가 나오는 부분들이 올해만 58% 늘어난다라고 네. 하게 되면 아마 SK하이닉스 입장 쪽으로 전체 비중이 지금은 5%밖에 안 돼도 이게 계산된다라고 하게 되면 내년 가게 되면 15% 이상이다라고 네. 하게 되면 생각보다 고수익성이 거기서 확인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는 아마 그거를 또 미리 움직이다 보니까 나오는 변화도 크다라고 하게 되면 이왕이면 둘 다지만 약간 7대3 정도? 네. 반도체 7, 2차 전지 3 정도로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두 분의 의견이 비슷한 거네요. 반도체도 어쨌든 비중을 조금 더 실지만 2차 전지도 싣는다. 7대3. 네. 어떻게 8대2인가요? 7대3인가요? 그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네네. 대체로 한 뭐 그래도 반도체 쪽에 조금 더 있는 건 맞는데요. 7대3으로 봐야 되나? 그 그러면은 정도. 네. 두 분의 의견이 합치된 걸로. 8대2. 예. 죄송합니다. 제가 8대2죠, 지금. 8대2 좋아합니다. 자, 어쨌든 2차 전지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들고 계신 분들 꽤 많으실 텐데요. 둘 다 같이 가는 전략이 좋다. 그런데 그 비중에 있어서는 덜 오르고 이제 막 사이클에 접어든 반도체 쪽에 있어서의 비중을 두 분 다 조금 더 가져가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관련한 탑픽 종목을 저희가 잠시 후에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6월 2일입니다. 본격적인 6월 증시가 이제 시작이 됐고요. 그렇다면 6월에 있은 뭐 여러 가지 뭐 매크로 관련된 미국 이슈도 있기는 하지만 과연 6월 증시가 5월 대비해서 좋을지 안 좋을지가 고민이 되는 시점입니다. OX 할까요? OX 들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6월 증시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O, 아니다 조금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생각하시면 X 두 분 셋말 들어주세요. O, 왜 안 드세요? 왜? 요 정도로 했으면 세모는 없기 때문에 예, 중립. 예. 중립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신 건 뭐 걸림돌이 있다라는 생각이신데 뭐가 걸림돌이 될까요? 6월 중순까지는 저는 괜찮을 것 같고. 아, 오히려 중순 FMC 전까지가 괜찮다. 예, 근데 왜냐하면 지금 그걸 지금 끌어다 놓고 있잖아요, 시장에서. 기대를? 예. 어떤 기대를 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제 동결에 대한 예. 그게 저는 사실 동결을 왜 이렇게 시장이 그 페드와치도 보면 막 높잖아요. 얼마 전에 부의장도 나와서 동결할 것처럼 얘기를 하고. 네. 근데 지금 고용이나 인플레이션 전혀 안 잡혔는데 동결할까요? 근데 지금 이제 그런 쪽으로 자꾸 그 전망을 하고, 그러니까 네. 이제 아전인수일 수 있어요. 아전인수일 수 있는데 사실은 부채 한도에 대한 그 불확실성이 해소된 게 호재는 아니잖아요. 네. 원래 그냥 지나갔으면 아무 일도 없었던 거였는데 부채 한도 그 이슈 때문에 시장이 좀 스트레스를 받았죠. 그러다가 그게 해소가 되면 그냥 스트레스 받아서 빠진 정도만 그냥 원위치 되는 게 상식적으로 맞잖아요. 근데 지금 그거보다 더 오르는 게 왜 그러겠어요? 추가적으로 뭔가 기대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추가적인 거라면? 그럼 여기서 추가적으로 기대할 이벤트가 뭐가 있을까요? FMC밖에는 없잖아요. 갑자기 천지개벽해가지고 막 전 세계 기업의 실적들이 확 좋아지거나 그러진 않죠. 갑자기 물가가 반토막이 나거나 그러진 않을 거니까. 그러면 지금 시장의 논리는 이제 FMC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그 기대감을 지금 선반영을 하고 있으면서 아전인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연준 압박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죠? 그런데 이제 그런 이벤트가 이제 FMC를 통해서 이제 끝났다고 했을 때는 네. 단기적으로는 그런 매크로 재료가 소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오히려 이제 6월 달 보게 되면 6월 상수는 그래도 좋은 흐름으로 가다가 네.
이제 FOMC가 6월 딱 중순에 딱 중간에 있잖아요. 13, 그렇죠? 네. 중간에 있으니까 이제 그거 이제 끝나고 나서부터는 시장은 이제 단기적으로 좀 재료 소멸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고 네. 그럼 또 시장에서는 다음에 또 뭘 자양분으로 먹고 살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할 구간이 하순쯤에 있지 않을까. 근데 사실 뭐 내일날 치지도 못 맞추는 놈이 무슨 뭐 6월 증시 전망을 하고 있는지 참 방송이 이래서 고약합니다. 네. 아니 잠깐만요. 그 말씀만 안 해주셨으면은 진정하게 들을 수 있을 그랬나? 텐데 사실 뭐 우리가 1시간 뒤에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증시 얘기한다라는 것 자체가 참 아이러니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떡합니까? 우리가 밥 먹고 살아가려면 이런 얘기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도 뭐 예. 시간 때워 가야 되니까. 시간을 때우는 건 아니죠. 그렇죠. 할 이렇게 얘기 채워주고 가시는 채워드리고 거죠. 가요. 꽉 채워 알차게. 자, 네. 김민수 대표님 오 의견을 주셨어요. 그만 네. 웃으시고요. 김민수 대표님이 2명 있는 것 같죠? 뭔가 이렇게 둘이 좀 쌍둥이 호미합니다. 같지 않아요? 정말 극한 직업입니다, 이코는. 네. 저는 오늘 영혼이 조금 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했기 때문에 네. 자, 오 의견 주셨던 거는 뭐 FOMC고 뭐고 갈 길을 간다. 만약에 뭐 FOMC에서 부정적인 얘기가 나와도 네. 좀 돌아가는 상황 보니까 조목 장세는 계속 펼쳐질 것 같습니다. 종목 장세는 순환매가 5월처럼 계속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2차 전지 이 두 가지 섹터를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나오는 동향들이 뭐 한번 움직일 거 없을까라고 하는 되게 적극적인 시장 심리가 많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쪽에서 변화 나오게 되면 성과만 좀 보인다. 그럼 일단 반응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시간외에서의 동향과 어떤 지금 본 시장에서의 관계까지 봤었을 때는 그게 미치는 역할은 상당히 큰 것 같고 네. 거기다 특히 이제 지금부터 제일 중요한 게 그거 같습니다. 다가올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빠르게 반응을 먼저 하는 이런 변화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엔비디아 봐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변화를 봤었을 때는 6월 달도 지수는 뭐 한 2,600 뭐 넘어가는 이런 쪽으로 계속 타진을 한다고 하더라도 종목과 섹터는 활발하게 움직일 시장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6월 달도 좀 손맛 좀 느끼셔야죠.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또 휴가 가셔야죠. 네, 그럴 수 있는 장이라고 보고 좀 이제 바싹 다가앉아서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싹 다가서서 매매를 할 때 어떤 섹터를 보고 어떤 종목을 봐야 할지를 이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짧게 뭐 다음 주에 이야기해 주셔도 되고 좋고요. 뭐 길게 6월 한 달을 이야기해 주셔도 좋습니다. 일단 주목하고 계시는 종목과 섹터를 하나씩 골라 볼 텐데 이거는 뭐 반반 이런 거 없습니다. 네, 먼저 네. 조성호 부장님. 저는 이제 뭐 여전히 반도체 2차 전지를 보고요. 하나만요.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AI를 유독 관심 있게 보고. 그럼 반도체네요? 그렇죠. 근데 종목은 조금 이제 의외이실 거예요. 뭔데요? 네이버. 아, 네이버 왜 7월에 그 이름을 까먹었네요. 세 아니, 글자. 그러니까, 하이퍼클로바 X. 하이퍼. 예. 하이퍼클로바 X. 그러니까 참 재미있게 돌아가는 게 네. 지금 미국에서는 지금 AI다 해가지고 거대 기업들이 주가가 움직여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AI라고 하면은 테마주만 움직인단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정말 그런 어떤 이 챗 GPT나 바드에 버금가는 인공지능 그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는 기업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네이버하고 카카오.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네이버하고 카카오만큼 이 방대한 빅데이터를 갖고 있는 기업조차 없죠. 없죠. 그러니까 하면 얘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미국에서는 인공지능이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을 나스닥을 끌고 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 시장에서는 그게 반도체를 끌고 가고 있는 이런 양상이잖아요. 네. 근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그 AI 관련해서는 대장이 안 나타나고 있는 걸까? 뭐 사실 말씀해 주신 네. 것처럼 테마주 형식으로 네. 관련한 AI 뭐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엄청 네. 급등을 하긴 했지만 보면은 실제 그러니까 실적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네. 갖게 되는데 사실 그렇게 따지면 네이버도 실적은 아직 없는 거 아닙니까? 뭐 실적은 그렇다고 네이버가 실적이 감익되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코로나 언택트 그런 열풍으로 사실 카카오에 대한 여러분들이 그런 실망감이 크시긴 하지만 네이버는 그렇게까지 실망감을 준 종목은 아니었어요. 주가만 빠졌지. 근데 뭐 카카오처럼 뭐 기업을 뭐 쪼개거나 이런 주주들의 좀 분노를 살 만한 일은 없었고 사실 밸류에이션 지표를 보더라도 뭐 카카오가 네이버에 비교해서 뭐 빠지는 게 없고요. 다만 이제 시가총액 차이도 별로 안 납니다. 뭐 카카오가 한 25조, 네이버가 한 33조 정도 되니까. 네. 근데 영업이익은 뭐 2배 이상을 지금 네이버가 내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우리나라에서 그 이제 AI는 전체적으로 반도체를 끌고 가는 거는 분명히 될 겁니다. 네. 근데 미국에서는 AI주가 지금 뭐 연일 지금 뭐 신고가를 막 고점을 경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왜 우리나라는 AI의 왜 대표주가 아직 등극하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을 본다면 네. 그럼 결국에는 네이버가 하반기에 이제 하이클로바 서치 이제 GTP를 출시하면서
이제 GPT, 인공지능 플랫폼을 인공지능 그 이제 플랫폼 대열에 네. 가세하겠죠. 이제 사실 저는 그걸 기대하고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네이버를 또 이제 또 관심 있게 보는 또 하나의 이유는요. 차트 한번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릴까요? 차트 보면 재미가 없어요. 예, 재미없으니까. 네. 밑에 있잖아요. 그렇죠. 예. 밑에 있기 때문에. 예, 밑에 있기 때문에 저는 관심을 갖고 있는. 뭐 사실 네이버가 지난 한 2년 정도는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는 좀 고통의 종목이었기도 했죠. 원망의 기억이죠. 근데 이제부터는 다시 좀 이제 희망의 종목으로 좀 이제 변신할 수 있는 뭐 진짜 그런 원하시네요. 이제 기대감. 네. 그리고 역시 이제 AI의 어떤 우리나라의 이제 대장은 네이버나 카카오 둘 중에 하나일 텐데. 네. 근데 제가 볼 땐 이제 네이버 쪽이 조금 더 보폭이 좀 빠르다. 그런 측면에서 네이버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섹터로는 반도체지만 그 AI 관련한 기업에서는 실질적으로 앞으로 실적이 찍힐 수 있는 네이버를 토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은 주목 섹터를 두 가지를 골라주셨어요. 앞서서 저희가 이제 반반 무만히 얘기하면서 그 무만히에 관련한 섹터가 의료기기였고요. 또 다른 주목 섹터를 하나 꼽자면 그냥 의료기기 하겠습니다. 의료기기 네. 자세하게. 네. 의료기기 사실 요새 뭐 AI 쪽도 보면 의료 관련한 AI가 붙고요. 의료 관련한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AI가 가장 적합하게 성과를 낼 수 있는 쪽 그게 네. 어디냐라고 하면 AI 의료 쪽입니다. 그런 쪽에서 루닛 벌써 주가가 이제 시총 1조대로 넘어가서 강하게 변화가 나오고 있는 단계죠. 왜냐하면 이번에 에스코 가가지고 우리 초록 공개할 때 그때 16개를 딱 내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갖고 있는 루닛 스코프, 루닛 인사이트 네. 이게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벌어지면서 지금 글로벌 1680개까지 들어가서 납품하고 있는 상황 쪽에서 총합치기는 2000개 정도 됩니다. 네. 가서 이거 보고 감탄하게 되면 우리도 하게 됐었을 때 성과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되는데 성과가 안 나는 쪽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원래 먼저 더 이를 강하게 했던 회사가 뷰노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역사가 더 오래 깊습니다. 이런 쪽에서 지금 후속 매수자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도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게다가 뷰노 오늘 20%나 급등하네요. 근데 이거 두 개 다 너무나 올라가지고. 지금 얘기를 드리고 있는 네, 중이거든요. 네, 네. 예, 거기다 이제 감사합니다. 먼저 움직였던 게 JLK 네, 같은 네, 경우도 뇌 쪽에 진단과 관련된 영상 쪽에서 성과가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 마지막으로 딥노이드 같은 경우는 조금 늦습니다만 지금 이제 변화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과정들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산업적인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시장에서 반영됐었을 때 그런 성과의 개연성이 높다. 그럼 주가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반응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뭐 이거 어제 오늘 얘기 드린 게 아니기 때문에 그쵸. 그렇고 이제 또 의료기기 쪽에서 또 하나 봐야 될 게 임의용기기는 뭐 워낙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저희가 이번 5월달 수출을 통해서도 의료기기가 이렇게 확장된다는 부분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뭐 클래시스부터 제이시스 메디칼 이런 종목들 다 영향을 끼치는 건데 네. 개인적으로는 임플란트 쪽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 네, 지금 움직이는 덴티움? 덴티움 같은 경우 어제 신고가가 돌파되고 다시 확장세로 나가는 거죠. 네. 5월달 나왔던 수출 동향을 보게 되면은 임플란트 쪽이 사상 최대 월별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의 BVP 시행 이후에 나오는 Q가 확대되는 게 결부되다 보니까 그게 레벨업된 게 올해 그대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 자체가 레벨업이 되겠죠. 그래서 오스템 임플란트가 상장 폐지된 이후의 효과를 그대로 노린다라고 하게 되면 덴티움의 주가는 꾸준히 갈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바라보면서 그를 뒤따라가는 뭐 레이 같은 경우도 이제 조금 늦지만 구강 스캐너가 휴비츠가 보여주면서 나오는 변화까지도 같이 이끌어가는 대표적인 덴탈 솔루션 하는 회사이기 네, 때문에 네. 이런 쪽이나 덴티스 이런 종목들도 같이 영향을 끼친다라고 네. 하게 되면 덴티움의 움직임 보면서 같이 또 대응할 수 있겠죠. 네. 대표님, 네. 의학 박사세요? 어떻게 이렇게 다 이렇게 쫙 아세요? 집 앞에 약국은 있습니다. 아니 사실 앞서서 제가 이제 투정부리들 얘기했잖아요. 다른 종목 많이 올랐잖아요. 라고 해서 봤는데 사실 임플란트 종목들도 안 오른 건 아닌데 앞으로 실적 계속해서 찍힐 걸 보면은 지금 주가에서 더 레벨업이 될 수 있다는 관점이신 거죠? 네. 끝. 알겠습니다. 끝. 자, 오늘 깔끔하게 내부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탑픽 종목, 탑픽 섹터 정해드렸으니까요. 6월 한 달도 이 종목들의 움직임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SK증권 조성우 부장, 죄송합니다.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